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최소 4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한 척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던 선박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라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에 정박해 있는 110m 선박이 보입니다. 이 부두는 백악관이 지난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초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곳에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고 밝혔는데 약 한 달 뒤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길이 100m가 넘는 선박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에 대형 선박이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 8월 26일. 이후 VOA는 이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해 최소 4척의 선박이 정박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백악관이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졌다고 지적한 곳인 만큼 북한 무기의 선적 작업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라진항을 출입한 선박들 가운데 한 척은 지난 5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에서 무기를 선적한 선박 2척 중 한 척이 러시아 선적의 앙가라호라고 밝혔었는데 불법 행위로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이 3개월 만에 북한 해역에 진입해 또 다른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앙가라호는 최근 약 2달 동안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앙가라호는 지난 8월 10일 러시아 오호츠크해를 끝으로 더 이상 AIS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16일 관련 질문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일 때 AIS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서는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됩니다.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일대 모습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라진항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에서 밝은 빛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지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뤄진 지점이라는 점으로 볼 때 무기 선적 등의 작업이 야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이 나온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미국이 관련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무기를 지원했다는 새 정황은 매우 심각한 진전이라고 지적하고 북러 정상이 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심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러시아전 초기부터 러시아를 난처하게 만들 목적으로 러시아의 위반 활동을 폭로하는 정보를 공개해왔다면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 등 동맹들이 참여해 자주 더 촘촘히 폭로한다면 북러의 불법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더욱 환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한일 3국 독자 제재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고 유엔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상황에서 한국도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자신이 사령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보다 북한의 위협이 더욱 증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6일 미국 기업연구소 AEI가 주최한 전직 태평양 사령관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기술 개선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을 완성했다며 북한이 전략미사일 능력,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우주 야망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확장 억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의 확장 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게 될 고문과 박해 등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는 한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top forceful repatriation! Stop forceful repatriation!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과 북한 자유연합 등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중국이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으며 북송된 이들은 북한 당국의 고문과 학대 등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과거 독일 나치 정권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에 비유하면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Forceful repatriation by Chinese government back to North Korea is really the similar like Hitler's deportation of Jews back to concentration camps. Silence is the death. We should raise our voices to officially protest. 태 의원은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국과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중국의 강제 북송 반대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outh Korea alone cannot stop this forceful repatriation. American government should help us to join in this campaign and urge Chinese government to stop it.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중국 상품 보이콧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It's a horrible situation. This is about families. And what she's done is inhumane, barbaric, and illegal. And I also believe long term we need to boycott China. We should boycott China. I know that's hard. Everything's coming from China, but we need to boycott China until they end this cruel action. 한국의 탈북 여성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노예화되고 있고 세뇌화되고 있다면서 핵 미사일뿐 아니라 인권 침해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또는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김정은 정권을 탄압하고 또 김정은 정권의 압박의 메시지를 가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 주민들이 인권 그 문제를 같이 꾸준히 거론한다면 굉장한 김정은 정권에는 압박이 될 거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회에는 최근 조카가 강제 북송된 사실을 알게 된 김 에스더 씨도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중국뿐 아니라 미얀 양국 정부에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북송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been more active and more diplomatically effective because they are also Korean citizens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집회 참석자들은 모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을 비인간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북한과 중국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출 때까지 그리고 북한이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군 수송기를 이용해 한국인들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대피시킨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의 증거라고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16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양국 관계의 힘과 관계 개선의 증거로 이스라엘에서 일본인 51명의 대피를 한국이 지원한 것은 인류 복지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연대의 행동은 향후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를 보냈으며 지난 14일 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수송기에는 한국인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이 탑승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만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뉴욕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뉴욕의 나노테크 컴플렉스에 있는 뉴욕 크리에이츠와의 파트너십 등 반도체 및 기타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서 한국과 뉴욕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를 약속해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출신의 슈머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양국 동맹의 핵심이며 뉴욕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파트너십은 뉴욕주를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우리 임무의 가장 최근 단계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슈머 대표의 지속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뉴욕과 해외의 최고 인재를 계속 활용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뉴욕의 칩 제조의 미래를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슈머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된 상원의원 대표단은 지난주 중국과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뒤 귀국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